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 또는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에 서고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참 소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수사 재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좀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되게 생겼습니다.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소되면은 법정에 출두할 때 보통 수갑을 찹니다. 이제 관심사가 트럼프가 수갑을 차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갑을 풀어주고 그래도 좀 얌전하게 대우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어제 투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엘빈 브레거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리 데니얼스가 10년 전 자신과 관계했다는 폭로를 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뉴욕주 법을 위반했으며 연방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 대배심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소 여부의 판단을 맡겼는데, 대배심은 이날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소하기 전에 검찰이 배심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한 게 아닙니다. 대배심은 미국 검찰이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치는 제도입니다. 대배심에서는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가지고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2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서는 정치 보복 금지라는 일종의 불문율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기소하거나 사법 처리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을 이제 1년여 앞두고 미국 정계에 커다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위기가 오면은 정면 돌파하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 왔는데, 이번에도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동정 여론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므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법원에 출두 안 하겠다고 버티면은 이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주지사가 더 산티스라는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와 라이벌 관계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찌감치 우리는 강제로 신병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분고분이 법정에 출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수갑 차는 문제입니다. 보통의 중범죄자에게는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이거는 중범죄는 중범죄인데 이게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갑 채울 경우에 뒤로 채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앞에 손을 이렇게 모으게 하는 뭐 그런 방식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역사적 사진이 지금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에게 드리워진 이 수사의 그림자가 이게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으로 끝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어느 주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퇴임할 때 국가 기밀, 비밀 등급이 된 문서를 자신의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옮겨가지고 그걸 제대로 보관도 하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집 한 구석에 이렇게 막 흩어놓았다든지 하는 이런 등의 사건.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죠.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을 해가지고 군중이 미국 의사당으로 난입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을 포함해서 시위대 6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반역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를 했고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몇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또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기네스북에 오를만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크게 졌습니다. 8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지고 선거인단 이 투표에서는 더 크게 졌는데도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즉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이 투개표기 관리 회사가 부정을 했다. 그 뒤에는 저 중국도 있고 그 뒤에는 쿠바도 있고 저 베네수엘라도 있다 하면서 막 선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공화당원들이 한 60%가 그 트럼프의 주장이 옳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공화당이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들이라고 하면은 정직과 성실을 모토로 삼고 있는 미국의 모범 시민이고 백인들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음모론에 넘어갔느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 조금 앞에 2020년 4월에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하니까 이게 사전투표 부정이다 해가지고 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트럼프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맥상통합니다. 서로 아마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에 사람이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 사교에 빠진 것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뭐 과거에 장관을 했던 뭐 국정원장을 했던 거기에 구애 없이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사람이 다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가 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한 조직을 분열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끼어도 그 조직이 아주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극성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위기를 부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는 법정에 서가지고 아주 차가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 그런데 하필 또 오늘은 이재명 재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때 자기의 부하였던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서가지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이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다. 대통령 중심제가 참 운영하기가 어려운 제도란 걸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독재로 가지 않는 나라는 몇 개 나라 안 됩니다.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 정도 아닐까요? 대통령 중심제로 하면은 선출된 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 막강한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